쌀밥 같은 그 정도의 크기 안에 담아서 당일 입원해서 다음날 아침에 퇴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암 환자와 동행하는 의사들의 이야기, 암행의사 김영석입니다. 조기 전립선암의 3대 치료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주셨던 전립선 적출술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흔히 방사선 치료 이렇게 이야기하는 외부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브라키테라피라는 방법입니다. 브라키, 근접하다, 가깝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방사선을 내는 동위 원소를 시드라고 동남아시아 쌀밥 같은 그 정도의 크기 안에 담아서 종양이 위치한 전립선 내로 삽입하는 거를 전립선 근접치료, 브라키테라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소전립선암을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누게 되는데, 저위험군과 일부 중간위험군에는 이런 브라키테라피 단독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중위험군 중에 조금 고위험군에 가까운 중간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 환자들은 외부 방사선 치료와 함께 같이 씀으로써 외부 방사선 치료 효과를 더 올려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저위험군 또는 중간위험군 중에서도 저위험군에 가까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브라키테라피 단독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환자들이 브라키테라피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요도를 통해서 전립선 일부를 수술적으로 절제했던 분들은 이런 브라키테라피를 시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행 이후에 요실금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전립선이 크면 클수록 심어야 되는 시드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은 수술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매우 심한 환자들은 또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저희 설문지가 있는데, 이 설문지 점수가 높게 나온 분들은 브라키테라피보다는 저는 외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전립선 브라키테라피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초음파 영상을 얻을 뿐 아니라 수술장에서 이루어지는 브라키테라피를 그대로 저희 과에서 먼저 재현한다, 선행학습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얻어진 초음파 영상을 가지고는 치료 플랜을 세우게 되는데, 전립선의 어느 위치에 시드를 몇 개를 어떤 배열로 집어넣는 것이 가장 좋을지, 또 그렇게 했을 때 방사선 조사량은 골고루 나오는지, 다른 정상장기들은 위험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운 플랜이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저희가 시드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후에 수술방에서 브라키테라피를 하게 됩니다. 수술방에서도 역시 초음파 영상을 얻고 그 위치 그대로 넣을 부분은 그대로 당연히 넣으면 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걸 또 감안해서 한두 개 정도의 시드를 더 추가로 삽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기 전립선암의 치료법으로 전립선 적출술, 외부 방사선 치료와 함께 브라키테라피가 3대 치료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각각의 치료법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은 한나절이면 끝나게 되겠죠. 브라키테라피 역시 수술방에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의 시술 시간이 걸리고, 수술받은 당일 입원해서 다음날 아침에 퇴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6주, 7주 걸리는 외부 방사선 치료에 비한 장점이 있고,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이런 합병증이 수술보다 훨씬 더 적다라는 거는 또 외부 방사선 치료와 같은 장점을 공유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방사선량이 전립선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2차 암의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서 이 역시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키테라피는 전혀 단점이 없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회음부 쪽에 한 20개 정도의 그 니들, 바늘을 찔러서 시드를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받은 바로 다음 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회음부에 멍드는 좀 얼얼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전립선 안을 계속 찌르는 거기 때문에 전립선 안에 약간의 출혈이나 부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밖으로만 붓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도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은 요로 폐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조만간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조기 전립선암 협진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비뇨의학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유관과 교수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환자분들께 더 적합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